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어술 파티 어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요상하게 좀 상황이 바뀌어요. 참 보면 자 양부남 의원 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인데 네. 양부남 의원이 5월 17일 연어술 파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연어술 파티는 회유의 과정이 아니라 회유가 다 끝난 뒤에 네. 굴복한 뒤에 축하 파티였다라고 또 이화영도 거기에 또 검사 출신이라는 맞다. 양반이 참 자기가 굴복한 뒤에 있었던 회유 후 파티였다. 회유 파티였다라고 어저께 서로 쿵짝쿵짝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백총이 연어수 파티 관련 이화영 주장 등 비교표를 만들었잖아요. 네. 예? 네. 그걸 한번 표를 한번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 연어 보니까 이게 한 크게 6개로 나눠가지고 봤더니 사실 크게 나눈 거지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예. 있어요. 이게 연어수 파티에 대한 주장이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짧게 설명, 저걸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고 다 설명드릴 필요도 네, 없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화영은 술을 먹었다고 했다가 냄새만 맡았다고 했다가 성찬 2시간짜리 성찬이었다고 했다가 23분짜리 쇼파티라고 했다가 양부남은 거기서 그 파티가 아니고 끝나고 난 뒤풀이라고 했다가 니들끼리 합의를 좀 하라고 일단 모여가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연어회 하나 시켜놓고 자 뭐로 할래? 너 먹었다고 할래? 안 먹었다고 할래?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럼 이화영이 혹시 6명이야? 먹은 이화영, 냄새만 맡은 이화영, 2시간 동안 파티한 이화영, 23분짜리 짧은 파티한, 도대체 뭐냐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쪽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 머리를 그렇게 쓸 거면 달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개딸들 타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들을 거면 머리라는 걸 들고 다니지 마. 무겁잖아. 집에 놔두고 다니시라고. 이것도 저희 작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연어 덮밥이 됐다가 소주도 있었다가 바뀌고 국물 요리 있다가 과일도 있었다가 바뀌고 성찬이라고 했었어요. 성찬. 도시락 들어왔다가 바뀌고 그다음 음주자도 바뀌고 참석자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벌겠다가 얼굴이 안 벌기도 하고 날짜도 바뀌고 도대체 이렇게 바뀐 게 7번입니다. 크게 7번. 크게 7번. 작게 더 쪼개면 쟤들이 그 녹취록 쪼개듯이 쪼개면 더 쪼갤 수 있는데 크게 7번이고요. 그리고 양부남 의원 검찰 출신이잖아요. 고검장까지 하셨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 없어진 거 참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어. 뭐 받을 월급 다 받았다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뭐 되게 부패한 집단이고 비리가 많은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검찰이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검사가 수천 명인데 다 잘하겠습니까? 나쁜 검사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양부남 의원 당신이 검사일 때가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더럽다라고 언론이 국민들이 평가할 시절입니다. 당신이 검사할 때는 깨끗했고 지금 검찰은 더러워요? 이런 걸 저는 먹던 우물에 침 뱉고 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제 우리 발언이 셌나 보다. 빨리 끊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박상현 검사님이 어제 퇴장당하고 혼자 외로이 있을 때 바로 직속 상사였죠. 김영남 당시 부장검사,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김영남 부장검사가 많이 불려 나와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 대신 참. 네. 어제 서영교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또 집중 공격을 가했어요. 자, 김영남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와 서영교 위원장의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가 많네. 네. 화내지 마십시오. 왜 화를 내십니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남 증인 예. 지금 검사로 왔어요? 오늘 있는데 증인으로 계속- 온 이유는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들고 위원장님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 안 타규국 됩니다. 의원님한테 지금 제가 무슨 고개를 신문합니까? 빳빳이 들고 무엇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무슨 말을 조심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박상용 이런 증인보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니 고개를 빳빳이 들지 그럼 고개를 흔들어? 고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김영남
전 부장 검사를 향해서도 계속 저런 그 공격들이 이어졌고 회유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소장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 다 알고 있느냐부터, 그리고 계속 이 박상용 검사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계속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보고 다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보고 받은 바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회유 같은 건 없었다.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다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하게 그 통화 뭐 25일자는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뭐 6월 19일자는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보고 안 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 서민석 변호사와의 뭐 내용이 전화 변론이다 어쩐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였냐면 그 확정적인 변론을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랑 상의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씨가 뭐 사실 지금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는 비리 피의자지만 동시에 자기 윗선의 비리를 목격하고 제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주당으로부터는 계속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정도로 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탐사 취재를 해보셨겠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계속 진술이 전진했다 후퇴했다를 반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보고를 했고, 실제로 어떤 걸 보고했냐면 주범 종범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런 거를 주장을 한다. 그 부분은 다 보고를 했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식의 변론에 우리가 어떻게 선처를 해주냐, 그건 어렵다라는 것을 했고, 6월 19일자에 보면 제가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내용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 뭐 시시콜콜하게 제가 무슨 단어를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지금 5월 25일자나 6월 19일자나 결론이 없거든요. 무슨 특별하게 어떤 변론을 해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떤 크게 예를 들면 5월 25일자는 어떤 거냐면, 이화영이 자백하려고 하는데 이화영이 본인을 찾으니까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무슨 우리가 배신 안 하면 사면 받을 거다라는 거의 주술에 가까운 그런 식의 법적 변론이 아닌 변론 말고 법적인 변론을 해달라. 그게 이제 저의 그 통화의 의도였고요. 6월 19일자는 그냥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협조해달라,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크게 변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당연히 다 보고를 했고, 그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김영남 부장한테만 뿐만 아니라 저희 수사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다 공유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다 이미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호구됐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호구됐다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 배신 안 하면 사면 받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제가 생짜로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생짜로 진짜 부인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막 다 쏟아져 나옴에도. 그러면 최고형을 받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설주한 변호사 만나고부터는 이화영 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이화영이 서민석 변호사를 애타게 찾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백을 하고 싶은데 서민석 변호사의 승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찾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미 이화영 부지사는 어느 정도 입장을 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걸 막지 마라. 법적인 변론을 해라. 이게 5월 25일자 녹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더니 나만 호구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어떻다. 그런데 자기 변론 전략은 이쪽으로 완전히 자기가 혼자 안고 가고 사면 받는 걸로 갔다가 호구됐네? 이렇게 하고 자백이 나온 걸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180도 바뀌죠. 이제는 이재명 다 했고 우린 빼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딱 상황을 보고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를 가지고 딱 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변해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건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렇게 휙휙 바뀔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싸웠다가도 금방 그렇게 서로 완전히 지금은 화해하고. 꽁냥꽁냥. 그래서 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박상용 검사님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이한희 변호사도 뭐 출석 요구서를 받고 하면서 뭐 자기가 그걸 막느라고 힘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서민석 변호사님이 그 했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김성태 회장도 그 얘기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방송 사람은 쭉 나오셔가지고 서민석 변호사 이해 안 되는 분이라고 그래서 해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이렇게 수단화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참. 근데 문제는 서민석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익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호구가 될지 이익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익이다 싶으면 그쪽으로 확 전환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요? 청주에 나갈 사람 많습니다. 그렇대요. 네. 그럼 들리시죠? 류경 선생님이 전문가세요? 아니 근데 공소 취소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공소 취소가 안 되면 서민석 변호사님은 이제 2년 뒤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나만 호구됐네. 예상해 봅니다. 예언. 자 어제 그래 또 신동우 의원하고 이화영 부지사 간에 이화영 씨와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태 정인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면 될 것 같습니까? 사면 시켜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잠깐만요. 균열적이고 야비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야비합니까? 너 사면을 바랍니까? 질문에 대해서 야비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누가 사면을 바래요? 사실 규명하자는 거지. 들어보세요. 의원님도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좀 가세요. 국민의 인권에 관심 좀 가세요. 어디에 손가락질 하냐고요? 이 얘기하면서 이화영 씨가 내 목을 건다고 막 이랬어요. 안 사요. 자기 목을 건다고 막 그거 안 그랬는데 사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무슨 뭐 술 먹지 않았다 뭐 북한 사람들 뭐 하고 과거 술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서 사진이 어디 나와 있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막 대북 사업을 꾸민 거 그런 사진 나왔잖아요. 나왔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노래 부르고 막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부르고 막 동영상. 폭탄주 말아 먹고 막 그런 영상도 제가 리포트 만든 기억도 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사진이 다 나와 버렸죠. 이화영 부지사 지금 또 말을 바꿔요. 증인이. 저는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 없다고 했는데 한번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 부실장 등의 술자리 모습이 담겼습니다. 위증 고발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무슨 협약식 하고 폭탄주 마시고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자고 웃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배 TV인가 거기 나가갖고 본인이 협력을 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뭘로 뒤집습니까? 뭘로? 얼마든지 고발하십시오. 사진이 없다고. 고발하십시오. 그 당시에 예. 그 2019년 1월 17일자 재판을 예. 하면서 또 재판도 있었고 수사를 하면서 그때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네네. 그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김성태 씨의 증언은 있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내용들 좀 자세히 그게 좀 어떤 거냐면 설명해 이제 500만 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왜냐면은 스마트팜 비용을 이화영 씨가 대납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대북 관계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김성태 회장이 그걸 대납해 주고 대신 우리는 대북 사업을 하겠다. 경기도는 우리를 지원 보증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화영 씨는 출장을 가고 김성태는 본인이 이제 그 중국으로 가서 송명철이랑 만나가지고 저 송명철, 예, 송명철이랑 아태 부실장이죠. 송명철이랑 만나서 그때 정말 중요한 아태와 쌍방울 간의 그 합의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2019년 1월 17일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저기 아마 강산이라는 그 북한 음식점일 텐데요. 중국에 있는 거기에 가서 저렇게 연회를 벌이는 것이고 그때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저 지금 이화영 씨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김성애, 뭐 박철, 뭐 김영철까지 예,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왜냐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놨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일선에 보고했는데. 예, 그리고
자기들이 해달라는 어떤 그 국제대회는 다 해줬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왜 돈이 안 오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2,000명의 돌격대를 그렇습니다. 조직했는데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맞습니다. 약속 진척이 없다. 예. 내가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김성애가 안부수 등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요거죠. 예예. 그리고 뭐 안부수는 아예 국정원 직원 아까 그 블랙 요원한테 국정원에서 돈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2019년 1월 17일이거든요. 아, 요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다. 예. 예. 그래서 김 위원장께서 김성애에게 질책을 엄청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김성애가. 그러니까 실각 비슷하게 된 상황인데 아이고.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다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날이요. 돈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연회를 여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그 송명철과 이화영을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 화해시키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송명철한테 가서 제가 뭐 그걸 아마 조서에는 일부 담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송명철이 딱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따라 딱 가는 거예요. 뒤따라 딱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나올 것 같으면 딱 하고 몇 살이냐? 몇 살이다. 그러면 내가 형이네. 우리 형 동생 해도 되나? 그러면 형 동생 하자 그러잖아요, 보통. 김성태가? 김성태랑 이제 송명철이랑 북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돈. 예. 설마. 아주 큰 돈을 정말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딱 줘요. 근데 그 돈이 북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돈이 그리고 이게 뭐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형이 주는데 형이 동생 차비도 못 주는가? 나 그러면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안 해 아무것도. 너랑 끝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오. 예, 그렇게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너랑 나랑 형 동생이고 나는 화영이 형이랑 형 동생이야. 이제 화영이 형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고 글라스에 그 발렌타인 저거 뭐 21년 뭐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글라스에 따라서 셋이 딱 꼬아가지고 이제 원샷 딱 하고 그 직후 상황이 그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모두가 화해가 돼서 이제 완전히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 아마 동영상을 봐도 뭐 누구와 누구는 형이고 누구 동생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이 상당히 신기하게도 그 이화영 씨의 귀국해서 출장 보고서. 그러니까 부지사기 때문에 지사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 출장 보고서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렇죠. 부지사 와서 출장 보고서 올리는데 과장한테 올리겠습니까? 매점 사장님한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게 접대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은 당연히 다 김성태 회장이 냈고 그때 호텔이나 뭐냐 완전히 다 김성태 회장이 냈어요. 다. 그랬는데 그 사진을 자기 출장 보고서에 메인 사진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이게 내가 수완을 발휘해서 김성태한테 대납을 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해결했다. 이런 거를 사실상 보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썼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없다고 하시니 그래서 사실 거기다 목을 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쌍방울도 뭐 김성태 회장님도 뭐 박용철 부회장님도 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시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건 최대 피해자는 박상용 검사하고 쌍방울이에요. 쌍방울은 양쪽 정권에 다 찍혀가지고 쌍방울 돈 내고 술값 내고 지금 범죄자 되고 지금 국조 나가서 박용철 부회장은 서영교한테 까이고 그리고 돈은 다 넘어갔잖아요. 갔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쌍방울에서는 뭐 제가 뭐 수사하면서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이게 아직도 합의가 유효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쌍방울 자체의 사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합의서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맞죠. 예.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으면 쌍방울 자체적으로 공개를 띡 해버렸겠죠. 예. 근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100억이 들어갔던 건데 회수하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사의 방북이 없이는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 사항입니다. 근데 뭐 결과는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꼭 하시길 바라요. 해야 돼요.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안 그래요.
예. 퍼즐 한 조각이 안 놓여졌는데 그걸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림을 맞춰준 다음에 공개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그럼 돈을 버는 건데 쟤들은 지금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방북을 해야지 이 주가 조작이든 주가 사업이든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